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 재테크 초보들을 위한 부자 습관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개념 있는 경제생활. 자, 오늘도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 화상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희애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개념 있는 경제 팁 알려주실 건가요? 잘 쓰지 않는 은행 계좌에 남은 돈이나 혹은 찾아갔어야 했는데 내버려둔 보험금 등 잠자는 금융자산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주인의 품으로 돌아간 잠자는 돈은 무려 3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또 아직까지도 금융회사에서 주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돈이 무려 1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네. 이미 찾아간 돈도 3조가 넘고 아직 네. 기다리고 있는 돈도 16조나 되고 금액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데 아니 네. 그러면 이렇게 찾아가는 돈 없으니까 좀 찾아가세요라고 금융회사에서 좀 미리 알려주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해주면 참 너무 좋을 텐데 일단 네. 노력 자체는 하고 있습니다. 음. 데이터를 보면은 지난 2020년 50만 원 초과 휴면 예금 대상으로 우편까지 발송을 해가면서 고객님 제발 찾아가세요 이렇게 안내를 했지만 도무지 찾아가지 않자 지난해에는 음. 10만 원 초과 50만 원 이하에도 우편을 보냈다고 해요. 네. 네, 근데도 찾아가지 않고 있어서 다음 달부터는 조금 더 구간을 낮춰서 5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의 휴면 예금 보유자에게도 우편을 보내기 위해서 우편 36만 장이 발송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휴면 예금 금액 중에 기록적인 예금 금액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컸길래 기록적이라는 표현까지 썼을까요? 바로 지난해 4월에 있었던 기록이었는데요. 정말 엄청납니다. 네. 단일 건당 가장 큰 금액이 15억 9,600만 원 규모의 휴면 예금이었던 건데요. 어. 엄청나죠? 네. 네, 제때 찾아가지 않은 사연이 아직은 잘 밝혀지지 않았지만 예금은 2020년 2월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었고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휴면 예금 출연이 됐었습니다. 음. 이후에도 1년 동안이나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다가 서금원 자체에서 홍보를 해서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네, 휴면 예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때 휴면 예금은 은행, 저축은행 등의 예금 적금을 가입한 후에 거래가 없는 기간, 즉 음. 소멸시효가 은행 예금 기준으로는 무거래 5년, 보통 예금 기준으로는 10년이 되면 휴면 상태가 돼서 이런 것들을 휴면 예금이라고 부르고요. 음. 보험금의 경우에 조금 다르거든요. 네. 보험금은 만기 또는 보험 계약 해지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들을 우리가 휴면 예금, 휴면 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나는 설마 있겠어?' 싶어도 우리가 뭐 음. 워낙 뭐 거래하는 은행이라든지 보험 같은 게 많기 때문에 분명히 네, 찾아보면 조금씩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권에서 이 숨은 돈 찾아주기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고요? 네, 맞아요. 금감원이랑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9개의 금융협회랑 176개의 금융사가 5월 20일까지 공동으로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을 합니다. 네. 네, 이 기간 동안에 금융권이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활용해서 돈 제발 좀 찾아가세요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준다는 건데요. 네. 네, 다만 번호가 바뀌었거나 확인을 잘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네, 음. 그래서 메시지를 또 기다리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직접 찾는 방법을 우리 작가님이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직접 찾는 방법 어떤 게 있나요? 네, 가장 먼저 금감원이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포털을 추천을 드립니다. 음. 네, 홈페이지 접속을 해보시면 첫 화면에 공통 항목에 잠자는 내 돈 찾기라는 메뉴가 버젓이 있습니다. 네, 어. 네, 이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 은행연합회 그리고 생명손해보험협회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 등 각 자산별로 우리가 숨은 돈을 찾을 수 있는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동인증서 활용해서 본인 인증을 하시면 본인의 금융자산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것만큼이나 카드 포인트도 우리가 은근히 쌓이는데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이 숨은 포인트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포인트 일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쓰지 않은 카드 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하실 수 있는데요. 네. 네, 환급은 은행 등 해당 금융사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활용해서 바로 현금화를 하실 수 있고요. 또 이 외에도 우리가 숨은 자산을 요즘은 핀테크 앱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네. 네, 이 핀테크 앱을 통해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T뱅크에서는 앱 자체에서 숨은 보험금 찾기라는 메뉴를 제공을 하고 있고 네, 음. K뱅크에서는 휴면 예금 보험금 찾기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서 또 손쉽게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알려드려도 분명히 네. 귀찮아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사실 네. 저 같아도 워낙 뭐 거래하는 은행이 지금 현재는 적어도 과거에 뭐 거래했다가 안 하는 은행들도 있고 그리고 뭐 보험금 같은 경우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야 알고 있지만 뭐 예전에 들었다가 해지했다거나 이런 건 좀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네. 뭐 내 돈이 여기 얼마나 숨겨져 있겠어 그냥 몰라 하고 안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혹시 이런 거 한꺼번에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 있습니다. 네. 있는데 이럴 때는 앱 혹은 홈페이지에 이제 서비스 하나로 내 모든 계좌 그리고 카드를 한꺼번에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바로 금융결제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카운트 인포라는 서비스를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네, 어카운트 인포이고요. 네, PC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도 되고 또 요즘은 스마트폰이 더 편하시잖아요. 네. 간편하게 앱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네, 음. 당연히 처음에 로그인하실 때에는 본인 인증 거쳐 주셔야 되고요. 그 후로는 앱에서 간편 비밀번호를 6자리를 미리 설정해 두실 수 있으세요. 네, 음. 그래서 그 두 번째 접속부터는 비밀번호만 넣어도 간편하게 로그인해서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알려주신 이 어카운트 인포 어떤 기능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휴면 계좌, 휴면 예금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내 계좌 한눈에라는 기능을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음. 네, 이 메뉴에 접속을 하시면 우선 본인 인증을 거치시고 나면 계좌가 쫙 나옵니다. 어. 그러면 내가 이용하고 있는 은행들이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W은행을 이용하고 있다. 여기 걸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W은행의 은행명을 클릭을 하면 해당 은행에 제가 보유하고 있는 계좌가 몇 개고 또 음. 각 계좌별로 잔고는 얼마인지가 한꺼번에 딱 리스트가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아주 간편하게 나도 모르게 숨어 있던 돈을 찾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특히나 이 중에서 이제 최근에 1 년간 거래를 하지 않은 계좌를 어카운트 인포에서는 비활성 계좌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네. 네. 평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이 앱에서 계좌 해지 신청 버튼 하나만 탁 클릭을 하시면 바로 해지가 되거든요. 음.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은행의 계좌나 혹은 해당 은행에서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계좌로 그 돈들을 바로 이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오랜만에 입는 옷에서 이렇게 돈이 이렇게 1,000원, 2,000원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반갑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예상치도 못하게 이 휴면 계좌, 비활성 계좌 확인하시면 너무 반가우실 것 같습니다. 네. 일일이 다 뭐 조회하는 게 좀 귀찮으신 분들은 지금 알려드린 이 어카운트 인포 잘 활용을 하시면 진짜 좀 숨겨진 돈 뭐 단돈 5천 원이라도 만 원이라도 나오면 너무 즐거우니까 네, 꼭 맞습니다.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 서비스에서 카드도 조회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 카드에 대해서 조회를 하시기 위해서는 메뉴 이름이 조금 다른데요. 내 카드 한눈에라는 메뉴를 활용하시면 카드사 목록이 쭉 나옵니다. 음. 네. 아까 우리 은행 목록이 쭉 떴던 것처럼 이번에는 카드사 이름이 쭉 뜰 텐데요. 여기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간편한 것이 각 카드사별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에 결제 예정 금액, 그리고 결제일, 그리고 포인트까지 쫙 정리가 돼서 어. 카드 앱마다 보통은 이제 로그인해서 일일이 확인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 이제 이 어카운트 인포에 내 카드 한눈에를 이용하시면 각 카드 앱마다 로그인을 해서 확인하셨던 수고를 좀 덜어내실 수가 있고요. 음. 특히나 요 기능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가계부를 쓸 때 정말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왜냐하면 결제일이 카드마다 조금 다르게 설정이 돼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카드사마다 기준 결제일이 조금씩 다르게 설정이 돼 있으면은 이게 자칫 가계부 쓰실 때 그리고 결제 금액을 일치하실 때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음. 네. 이럴 때에는 또 굉장히 위험하게 연체될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일일이 카드사 앱에 들어가실 필요 없으시고 어카운트 인포에 접속하셔 가지고 한꺼번에 쭉 확인하시면 결제일도 놓치실 일이 없는 거죠. 네. '이렇게 좋은 걸 왜 몰랐을까?' 저도 이 생각이 들어서 방송 끝나고 당장 좀 조회를 해 봐야겠다 싶은데 카드 포인트를 이렇게 조회를 해서 이걸 또 현금화도 가능하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카운트 인포에서 기존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카드 결제일을 확인한다거나 예정 금액을 확인한다거나 그리고 포인트도 그냥 확인하는 것까지만 가능히 했었는데요. 네. 이제 올해부터는 확인한 그 카드 포인트를 그 자리에서 어카운트 인포를 활용해서 바로 현금화까지 오. 가능하도록 이제 서비스를 도입을 한 건데요. 네. 이게 사실은 어카운트 인포에서 올해 1월쯤에 이 서비스가 도입이 됐었는데 홈페이지가 마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그만큼 다들 카드 포인트가 쌓이고는 있기는 한데 대체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다라는 그런 증거도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어카운트 인포에서 카드 포인트 확인하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계좌번호 입력까지 하시면 내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 간편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인트 쌓이는 거 보면 즐겁고 '이거 언젠가 써야지.' 하다가도 막상 쓰려고 하면 또 사용처를 또 일일이 찾아야 되니까 그게 좀 맞습니다. 번거로웠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하면 쓰기도 편리하니까 이 네. 기능도 참 좋은 것 같고요. 네. 자동이체도 사실 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걸어 놨을 때는 자동적으로 매달 몇 월 며칠에 빠지니까 좋은데 나중에 시간 지나다 보면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뭐 해지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헷갈리기도 하고 이 부분 좀 네.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있고요. 이 어카운트 인포에서 역시나 가능한 거고 음. 자동이체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네. 저도 이제 전직 은행원인 이제 금융 크리에이터로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 자동이체가 이제 보통은 내가 이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으니까 자동이체도 자동으로 해지되겠지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방치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음.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으시면 물론 돈은 빠져나가지 않지만 네. 은행 어플이나 혹은 오늘 이제 알려드린 어카운트 인포에 활용해서 들어가 보시면 돈은 빠져나가지 않아도 서비스 자체는 자동이체가 그대로 걸려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네, 이러면 물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돈은 빠져나가지 않지만 그래도 시스템이 가끔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음.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자동이체를 통해서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카운트 인포 이용하시면은 자동이체를 본인 인증만 하시면 그 자리에서 다양한 은행들이 다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도 바로바로 해지를 하실 수가 음. 있으시거든요. 네네. 이 어카운트 인포에서 자동이체 메뉴도 들어가셔 가지고 그 계좌 이렇게 잊어버리신 거 해지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자동이체 계좌에서 가장 흔히 잊어버리는 경우가 이제 자녀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 스쿨 뱅킹 네. 네. 많이들 잊는다고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출 받으시고 나면 대출 이자가 빠져나가잖아요. 네. 대출 해당 계좌에 연결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통장에 연결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대출이 음. 이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이자 자동이체 통장에 그대로 걸려 있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니까 네. 요런 것들 확인하시고 해지를 일괄적으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유용한 생활 속 경제 꿀팁이었습니다. 잠자는 금융자산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방법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였습니다.